네, 저희 이원회 감독님과 신주혁 강혜인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원회 감독님, 그다음에 강혜인 배우님, 신주혁 배우님이십니다. 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쩜 해피엔딩 감독을 맡은 이원회입니다. 네, 이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지금 떨리고 긴장되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 역할을 맡은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버 역할을 맡은 배우 신주엽입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올 추석에 따뜻한 감동을 안겨줄 영화인데요.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봉 앞둔 소감 어떠신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를 찍었던 게 21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간 뭐 후반도 하고, 그 다음에 개봉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영화제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간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이 순간이 왔는데, 이게 꿈만 같은지 저도 오늘 같이 이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러고 되게 오랜만에 봤고,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는 분위기를 또 관객들이 사랑해 줄까, 또 기자님들이 좋아해 줄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좀 소감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제 얼굴이 스크린에 가득 담기는 게 아직도 낯설긴 하지만 너무 떨리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두 분하고 똑같이 아까 영화를 같이 상영할 때 봤는데 보면서 4년 전에 막 촬영했던 그 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 때 치열하게 노력했던 거,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담았던 그 진심들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이 추석에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 질문 주실 때 매체명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MHN 스포츠 장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게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제 영상화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 차별화라든지 영화적인 연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연출 포인트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께서도 이제 공연을 섰던 작품에 이렇게 영화로 다시 출연한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적인 표현들도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뮤지컬 영화를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로에 이제 많은 뮤지컬들을 봐왔고, 또 어떤 부분이 영화로 바꾸면 좋을까라는 몇 가지 저한테 사실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 좋게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바람에 이제 제가 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처음부터 이거는 좀 더 영상이 가미된 컨텐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로드무비고, 또 이들이 이제 떠나는 그 공간 자체가 또 제주도고 좀 더 한상성을 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무대보다 훨씬 영화에서 더 좋은 비주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담으면
좀 더 매력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또 뮤지컬과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좀 원작과는 좀 다르게 제가 각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연연하지 않고 영화로서의 어떤 매력들을 좀 잘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어서 저희 작품에 이제 감독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아쉽게 이제 들어가지 못한 장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화제에서 많이 상영하다 보니까 이제 원작을 본 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제 클레어의 서사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클레어가 왜 처음에 여기에서 넘버 중에 가장 크게 빠진 게 처음에 있던 끝까지 끝은 아니야라는 클레어 노래가 빠졌고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서사 안에 이제 제가 좀 넣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또 가미한 것들이 조금 원작과는 다르게 변경이 됐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한 90분 정도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때 올리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처음에 클레어가 좀 미스터리한 인물, 그다음에 궁금증을 자아낼 수 인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점점 보면서 클레어한테 이입을 할 수 있는 클레어의 개인 서사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작에는 클레어의 서사가 정확하게 단정 지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그 한 곡을 부르는 과정에서 클레어가 되게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인간들로부터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러면 그게 뭘까?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폐해, 뭐 그런 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레어의 상처를 건드려 보자. 그리고 심플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해 보자라는 목표로 그 부분들이 수정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떤 이 연기 활동,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사실 이 작품을 무대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뮤지컬이었고 그때 참여했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작업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 작업이 저한테 처음 제안 왔을 때 부담감도 좀 있었고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과 걱정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한번 주변에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용기를 냈던 것 같고 참여를 하면서는 아무래도 실제로 등장하는 이 올리버와 클레어라는 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로봇의 어떤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사실 보여지는 어떤 그런 사실성 그런 것들이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감독님하고 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랬을 때 어떤 음향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뭐 동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만든 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등장인물이 좀 몇 분 더 나오지만 사실 클레어와 올리버의 그 2인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 영화 안에서 이루어져요. 거의 한 90%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이 보여졌을 때 인물이 2명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화면에서 굉장히 단조롭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많이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많이 할 수 있다고 한 걸음 용기를 내보라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근데 저도 주역 배우처럼 완전 신인일 때
이 작품을 처음 참여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한 시즌 더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작품이에요.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이 작품 때문에 어워즈에 가서 드레스도 입어보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카메라의 앞에서 서서 영화도 찍어보고 저한테 여러모로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열심히 찍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무대를 많이 섰다 보니까 동작들이나 표정들이 좀 과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것을 좀 줄여보는 것을 조금 조언을 해주셨고 하셔가지고 카메라에 조금 더 맞게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은 수준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전화해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강혜인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하고 싶어요라는 말도 안 하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이제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게 제 의지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러면서 갑자기 의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의지가 있으시군요. 이러면서 끊었어요. 네, 이 친구 위험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그래서 감독님 근데 혹시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 있죠. 이러니까 영화 찍을 때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들어가지고 저도 시나리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보내드릴 거다. 네, 뭐 그 정도로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영화 보면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지 않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혜인 배우님께는 더욱 특별한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같이 호흡하시면서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뮤지컬을 실제 같이 하셨고 이제 스크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주연 배우 때문에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추울 때였는데도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가 잘 모르니까 누나 여기 시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엽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대로 잘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공연을 같이 했을 때 그 시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어떤 그런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출 때에도 서로 많은 것들을 막 알고 막 유연하게 대처한다기보다 배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또 만들어보고 또 복습하고 이러면서 무대에서는 좀 배운 것들을 그냥 잘 확인하면서 했다라고 하면 영화를 만들면서는 좀 그때랑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공연 어쩌면 해피엔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만의 색깔을 넣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라고 그런 게 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 제가 첨언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친구들보다 제가 고민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은 거의 2년 동안을 이 캐릭터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그만큼이 안 됐었고 그래서 항상 주엽이한테 가서 주엽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감독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하고 네 저도 주엽이를 되게 많이 의지해서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을 먼저 또 공연하시고 하셨다 보니까 그 이해도가 서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뒤에 하고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인가일 기자입니다. 저 배우님하고 연출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배우님들한테는 처음 캐스팅 제안 받았을 때 어땠는지 좀 부차적으로 첨언 부탁드리고 연출님께는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순간하고 지금하고 중간에 토니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거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 소감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토니상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메일링에도 한번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토니상을 받은 작품과 저희 작품이 달라요. 그래서 토니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어로 공연을 한 거다 보니까 그 작품과 이제 한국 작품이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작품은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된 뮤지컬을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서 토니상에 대한 건 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캐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처음에 제가 익숙하게 공연을 했던 그 작품의 이름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혹시 해볼 마음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 느꼈던 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웠고 그리고 이미 대학로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랑의 기대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할 것 같다. 저는 많이 부족하니까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배우님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되게 좋은 기회로 계속 제안을 주시고 또 감독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저의 힘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뭔가 감독님이나 그리고 같이 이걸 추천해줬던 누군가의 그런 용기들을 좀 받아서 저도 그런 제안과 그런 끌어주는 힘에 있어서 좀 조금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영화를 마치고 나니까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작품을 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왜 이 작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좀 영화화하면서 좀 제가 배우로서 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은 제안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살짝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주연 배우랑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사실 제가 캐스팅하자고 불렀던 자리인데 신주엽 배우가 저를 캐스팅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네. 이게 그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 있었죠? 그 앞에? 네, 그때 당시로 6주 정도 네, 남은 6주가 있었는데 이게 무대에 있었던 작품을 영화화하는 그 작업 기간이 6주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짧다고 느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뭔가 내가 영화화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저한테 부족하다고 느꼈고 저도 되게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6주 동안 의상이나 뭐 클레어와 올리버의 옷 색깔, 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희 어디서 도로는 어디예요? 그 반딧불 장면은 제주도인데 저희 진짜 제주도 가나요?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반딧불은 어떻게 표현되죠? 왜냐면 저 영화를 보는 분들이 어째 저도 관객이었었거든요. 관객으로서 이 영화가 굉장히 내가 봤던 어쩌면 해피엔딩의 그 감동을 똑같이 줄 수 있어야 저도 그런 저만의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목표가 있어 설득이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네, 아무래도 어떤 한정된 예산 안에 또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다 작품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현 배우. 네, 저는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한테 연락이 처음에 받았을 때 영화? 뮤지컬만 했던 나한테 영화? 재밌겠다. 네, 저 할게요. 그래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네, 의지!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불현듯 성격 급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싶습니다 해놨는데 불현듯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죄송해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의지 막 이런 애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막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연 배우도 하기로 해가지고 연락 와서 누나 해봐.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둘이 설득에 제가 따라가게 됐죠.
그때 우리 3시간 통화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3시간 설득시켜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너무 재밌다는 거를 카메라 옮기고 재밌더라고요. 뭔가 크게 하지 않아도 다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감독님께 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영화로 만들고자 하셨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냥 뮤지컬 영화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 물랑 로즈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리고 제가 대학 이제 영화과로 가서 삼거리 극장이라는 이제 한국 최초 뮤지컬 영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이제 제작되는 영화에 또 그 사무실로 찾아갔었어요. 이제 저 진짜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계수 감독님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국 저예산 뮤지컬 영화 너무 힘들구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쨌든 제가 만드는 영화들의 그 뮤지컬 시퀀스를 하나씩 이제 쌓아 나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안이 왔을 때는 뭐 제가 계기를 했다기보다 그냥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 네, 뮤지컬 영화 제 인생의 마지막 영화가 돼도 좋다. 네, 후회하지 않고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목표로 했었고, 또 재밌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제가 지금 20년 만에 정계수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감독님, 저 뮤지컬 영화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시 반에 VIP 시사 때 참석하셔서 감독님과 그 다음에 그때 프로듀서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다 오셔가지고 응원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그 순간이 너무 떨려요. 어쨌든 뭐 제가 보고 배웠던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제 베이스로 삼아 이렇게 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또 그간의 어떤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영광이다 생각하고 이 순간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이 현장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첫 1회차 저희가 테스트 촬영이라고 생각하면서 1회차를 찍었는데, 그때 되게 오랜만에 저도 연출을 해보는 거였고, 내가 뮤지컬을 영화를 하고 있다, 연출하고 있다, 이 감정이 지금도 사실 되게 생생하게 기억 남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진짜 뭐 현장에서는 핸드폰 그냥 던져놓고 그냥 조감독이 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이 셀카 한번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영화하면서. 네, 그 순간을 너무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 시장의 뮤지컬 영화 장르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네, 또 기자님들 질문 저희가 먼저 손 드셔가지고 다음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이 뉴스역사의 최은정 기자입니다. 이 극 중에 유준상 배우와 강홍식 배우를 특별 출연으로 캐스팅했는데 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윤상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독립 영화 본인도 연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뮤지컬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어쨌든 좀 저예산 독립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과 교류하기도 되게 즐겨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무대에서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배우를 캐스팅한 다음에 제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떻게 좀 대중적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 볼까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준상 선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작품의 어떤 의미보다 저희가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저예산 영화로서 이제 뮤지컬 영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옆에서 좀 지켜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 줄게 라고 하셔서 저희가 뭐 중간중간 유준상 선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유준상 선배 촬영한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됩니다. 네, 하루 출연하셔가지고 정말 특별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뒤에 그린 스크린 대고 360도 돌아가면서 계속 카메라 3대 돌려놓고 쭉 찍고 뭐 이러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옥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뮤지컬계에서는 이제 대스타고, 근데 저랑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닌 동문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강홍석 배우가 가지는 파급력이 있으니 좀 너무 미안한 단역일진데 그래도 출연해서 좀 저희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 신지엽 배우님은 유준상 배우님이랑 같이 호흡하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사실 공연에서는 거의 아마 준성 선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대선배님이셔가지고 만났을 때 일단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 뭔가 이렇게 감사하게 도와주신다고 왔는데 내가 조금의 실수나 어떤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좀 긴장을 하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최대한 잘 해보자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먼저 드리고요. 두 배우분들께는 짧은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색채감이 조금 특이해서 이게 시간대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평론가 강인모입니다. 그런데 슈크 엘링턴과 빌 에반스가 나오는가 하면 명대사를 잭 니콜슨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따오셨고, 그 다음에 소피아 색감이 난다든지 아니면 올리버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걸로 봐서 70년대 내지 80년대로의 회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그 시기를 주목했던 이유가 뭔지를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배우에게 드리는 질문은 우선 강혜인 배우에게는 이 본인이 입고 있었던 레인코트는 빨간색이고, 그다음 배차장이나 수리 같은 것을 하는 쪽에 있었던 올리버의 코트는 노란색인데, 이 빨강색과 노란색을 시나리오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본 것인지 아니면은 짧은 기간 동안 소품을 그렇게 얻어서 하게 된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뮤지컬 공연을 대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대구국제 뮤지컬 축제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 영화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영화로 만든 것을 보고 제가 천리만기를 달려서 왔는데 티켓도 못 얻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신지엽 배우에게 드리는 질문은, 영화를 찍었을 때 2021년도와 지금이 굉장히 많은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쓰여진 시나리오는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신지엽 배우에게 그 본인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신 것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텔에 들어갔을 때 로봇 모텔 투숙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왜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전기 충전기도 널려 있고 로봇도 전기 충전을 해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게 이 영화가 가지는 좀 아날로그한 부분들에 대한 정서들을 잘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피아나 그다음에 우드, 그다음에 이들이 사는 공간, 근데 모든 것들은 어쨌든 미래 사회, 이 로봇의 사회인데
그 제임스가 가지는 되게 많은 정체성들이 공간에 녹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LP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레트로하다고 느끼고, 하지만 과거에 정말 되게 많은 대중 매체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사회가 됐을 때는 LP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잊혀진, 지금 세대들도 이제 LP는 이게 유물처럼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버려진 것들에 대한, 잊혀진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와 맥락을 비슷하게 저는 올리버도 어떻게 보면 버려졌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좀 상징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제 인생의 가장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버려진 강아지들, 그리고 뭐 유기견, 이런 시선들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추억, 그리고 잊혀져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라는 것들, 뭐 그게 70년대, 80년대 분위기에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멈췄던 그 순간에 남아져 있는 올리버의 집과, 그 다음에 클레어의 집은 사실은 저희가 좀 되게 구현하기 힘들어서 협소한 공간으로 썼지만, 클레어의 집은 그 노출 콘크리트의 형태의 이제 벽들이 다 돼 있는 공사판 같은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사회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올리버 집의 아날로그틱한 그 부분들이 대칭적으로 비교되길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사실 연출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질문이기도 해서 이제 캐릭터의 입장에서 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 감독님이 첨언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사 기자님께 이게 제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피드백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죄송하지만, 일단 모텔의 로봇이 투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전 개인적으로 미래 사회 로봇과 인간의 어떤 경계적인 그 공간의 분리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지능이 높고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보다 로봇이 항상 자기보다 아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의 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용도로 적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데 제가 공연을 하면서도 느꼈던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은, 미래사회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로봇이 누구보다 인간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는 이제 아마 사람이 LP를 듣지 않았을 거고 이런 생각인데, 올리버는 LP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그런 제임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로봇이지만 오히려 훨씬 더 사람다움을 갖고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어떤 개연성 부분으로는 조금 말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이 극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저한테는 좀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전 되게 재밌게 참여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은 일단 가사에 난 빨간색은 절대 안 입는데, 그다음에 너는 뭐 빨간색 뭐 이걸 입었어라고 해서 어떤 연출적인 그런 것보다 뭐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가사에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입었던 거였고요. 제가 입었던 노란색은 사실 어떤 의미를 뒀다기보단 조금 털털하고 클레어 성격상 조금 더 털털하면서 자유분방하고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진 옷 중에 찾다가 이게 가장 클레어랑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올리버랑 같이 또 입었을 때 예뻐야 되는 옷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옷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선택하게 된 것도 좀 사연이 많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저희는 피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상팀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피팅을 하면서 정말 20-30벌의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의상 컨셉이 3벌밖에 없었거든요. 바꾸는 게 3벌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의상들이 사실 하나같이 뭔가 딱 맞다라는 느낌으로 와닿지 않았었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영화는 다음 주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의상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의상 디자이너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저에게 이제 그 갓주엽 씨가 이제 나타나서 네. 의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러더니 이제 뭐 자라부터 코스부터 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강혜인 배우랑 같이 이렇게 의상을 그 가가지고 이제 피팅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씩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냈어요, 저한테. 그 중에서 이제 본인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이제 저도 이게 이거다라는 뭔가 딱 그게 왔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이들이 고른 게 그 가을 옷이었어요. 봄옷. 저희가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 옷들을 고른 거예요.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찍으면서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둘 다 이제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겁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볼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기자간담회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애정하는 씬이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딧불 보러 가가지고 둘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손을 맞닿았을 때 전기가 찌릿하고 튀기는 게 있어요. 전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너무 늘 공연할 때는 상상 속에만 이렇게 느낌으로만 했던 것들이 시각적으로 찌릿하고 보여주니까 저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혼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맞아, 저렇게 찌릿하고 느끼는 걸 우리가 몸으로 표현했었었지. 약간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봤을 때, 영화로 봤을 때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 그 마스터링 내면서 이제 세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곡이 너무 좋아서 그 곡만은 이제 자해가 진짜 열심히 연주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곡이 제일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게, 제가 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엄청 감동을 받거나 좋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가편이죠. 진짜 촬영 저희가 끝난 다음날 가편집본이 나왔는데, 그 가편집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 한 번 흘렸던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이제 주엽 배우가 이제 혜인 배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라고 할 때 혜인 배우가 이렇게 반대편을 보는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이 여자도 사랑하지만 이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끝을 이제는 예감한 그 순간의 기억들이 너무 인간적인 감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울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영화를 보고 운다는 게.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두 개인데 빨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방 안에라는 첫 곡을 되게 좋아해요. 그 공연을 할 때도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패턴의 삶을 살고 있는 올리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 지내고 있는 게 되게 우픈 그런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재밌으면서도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게 있어서 나의 방 안에라는 그 씬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지금 나왔던 것 중에는 사랑이란이라는 넘버에서 제가 그 다리를 줍는 이후에 줍고 그 복도에서 이렇게 부르는 시퀀스 그 장면이 있는데 테이크가 있는데 전 사실 그 테이크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찍었지만 제가 그 장면을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아직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는 무언가를 그 복도에서 생각을 하다가 뭔가 딱 떠오르고 아 이거구나 하는 그 변화가 그래도 되게 잘 보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끝인사 듣고 일단 간담회 Q&A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이 영화를 이제 개봉시키려고 저는 작년부터 이제 작게라도 개봉을 꼭 시켜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영진이 그 배급 지원금 안 받으면 나 개봉 못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 절실함 속에서 있었고, 네, 다 떨어졌었고, 네, 너무 그 비참한 기분에서 이 영화만은 꼭 개봉시키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왔는데 이 성과가 이제 오늘로써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영화 어쨌든 많은 사람들 볼 수 있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찍고 4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기다린 만큼 원래 이 작품을 공연으로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모두가 이 추석의 따뜻한 기운과 그리고 몽롱한 이 사랑스러움을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감독님과 주연 배우가 말해준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자리 정리 후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시 이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토타임은 배우님들 단독 컷이랑 그 다음에 투샷, 감독님까지 함께 하시는 3인 컷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